자, 일주일에 이제 금요일마다는 요거 할 거예요. 오케이? 금요일마다는 수학화 좀 막 빨리는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숙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줄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프린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수학상으로 줄 테니까. 알겠지? 뭐, 뭐 진도 나가는 거에 불만 있는 것 같은 얼굴 표정 만족해? 알았어. 그렇다면 해볼까? 자, 수학한다. 수학화. 수학화. 수학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수학상보다는 좀 더 뭐라지?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는 느낌? 수학상은 계산 위주였다면 너희들이 다항식 계산을 하고 곱셈 공식을 하고 또는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계산 같은 것, 또 원방에서도 원방 계산을 계산을 했다면 이 수학화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해를 하고 증명을 해야 되고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 관계를 성립함을 증명할 줄 알아야 되고 약간 좀 이런 게 더 세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경우의 수까지 해서 경우의 수가 좀 보통 머리를 좀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위주가 좀 많아. 오케이? 그래서 단어를 일단 살펴봅시다. 이제 수학화 혹시 배운 적 있나? 배운 거 있는 사람? 화면도 없나? 석현이 없어? 오케이, 알았어. 자, 맨 처음에 집합이라는 거고요. 집합. 크게 나눠서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파트까지. 근데 이게 쭉 다 연결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뜯고 있어. 똥멍청이야. 하나씩 뜯으면 되지. 감기, 진짜 어린이. 어린이요. 진짜, 대하는 거 어린이. 그게 뜯는 거야, 빼는 거야, 원래. 지금 내가 가져갈까? 가져와. 가져와. 야, 답지 가져와. 던져. 접지. 부모님 거 가져와. 접지. 너는 없어? 집에 있어? 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건데, 일단은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잘 얘기한다 그러면, 집합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파트가 있고, 이 함수는 얘들이 생각하는 함수가 좀 약간 달라요. 이 집합에서부터 좀 더 뻗어나가는 느낌? 함수가 뭐였어? x 하나에 y 값이 하나가 대응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죠? x 하나에 y 값 하나 대응. 그래서 x라는 값에 어떠한 기능을 줘서 y의 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를 설명하는 게 함수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차 함수인 거고 수많은 종류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인 거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는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배우는데 이 두 개는 솔직히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리고 그 마지막 단원의 경우의 수. 어렵게 나오면 어려워요. 오케이? 했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경우의 수가 함수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명제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집합이랑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들이 경우의 수, 여기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게 있고 명제에 얘기할 때 명제 또는 함수에 얘기할 때 함수의 종류의 개수들을 얘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좀 집합에서부터 차근차근 요 명제 파트까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집합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배우고 집합에서는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집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연산이 뜻하는 의미를 조금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계산이 아니라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집합부터. 오케이?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모임이야. 오케이? 모임, 동아리 활동하는 것, 동아리 모양처럼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아무 모임이나 얘기할 수는 없잖아. 수학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 모임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모임을 뜻해. 무슨 말인지가 애매하게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가 예를 들면은 뭐 몸무게가 60 정도가 되는 사람들 모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 애매모호하게. 60 정도 되는 사람? 나는 몸무게가 40이지만 60초에 가까운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아니야. 뭐 몸무게가 막 80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60 정도 되는 것 같아. 좀 약간 철판 깔고 얘기할 수도 있지. 왜? 안 돼? 예를 들면은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그럼 난 무조건 들어가지.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다른 거잖아. 기준이 다르잖아. 난 내 기준에 난 너무 잘생겼는데? 내 얼굴에는 석현이도 잘생겼고 배주는 좀 아닌 거. 어? 약간 뭐 이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이쁜 사람들의 모임. 그럼 어떻게 해? 그린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약간 이건 기준에 따라 틀린 거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 얘기해 줘야 돼. 없으면은 이런 건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말 이해갑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이름 초성이 김규린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럼 규린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김규린. 분명하고 명확하게 딱 말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가능한 거라고. 말 이해갑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여자들의 모임. 그럼 남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 여자는 무조건 되지만. 애매모호한 게 약간 트랜스젠더 막 이런 거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염색체로 합시다. XX 염색체. 남자 여자잖아요, 이거. 염색체 XX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예를 들면 여자들만 모이겠지? 그지? 말 이해갑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임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지? 예를 들면은 5 이하의 자연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1도 있을 거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맞나? 이런 걸 모아놓는 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해. 요 모임 집단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말 여기까지 이해갔나? 그럼 이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안에 들어있는 거. 원소. 그럼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5개요. 우리가 보통 집합을 표현하는 건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 이렇게 X, Y 문자를 써서 대문자로 쓰기도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원소를 쓰는데 집합 이렇게 쓰잖아요. 중괄호를 이렇게 표현해서 집합이라는 걸 표현하고 그럼 원소의 개수가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5개. 그럼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앞에 n이라는 걸 붙여요. 이렇게 써서 몇 개예요? 5개 이렇게. 됐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집합을 표현하는 맨 처음 방법이 이렇게 뭐 원소를 나열했다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해 주는 거야. 그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이름은 나중에 안 외워도 돼. 자연스럽게 외울 테니까. 너희들이 두 변의 길 같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외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인 거잖아. 두 변의 길 같은 삼각형은. 그치?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이에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원소를 나열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원소로 일일이 나열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은 5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하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100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1000개 다 쓸 거야?
미친 짓이잖아, 그거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조건이라는 걸 걸어요. 원소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나옵니다.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00 이하의 자연수를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발을 하나 붙여놓고요. 요 앞에 원소를 써요. 원소가 되는 문자를. 예를 들면 보통은 X 많이 써요. X. 오케이? 그럼 쓴다 그러면 X 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요 앞에 있는 이 X가 무슨 모양을 얘기하는 뜻하는 거라고? 원소를 뜻하는 거. 오케이? 이거 중요해요. 원소를 뜻하고요. 뒤에는요.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조건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라는 거는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조건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지? X라는 건 1에서부터 1000 사이인데 그 X가 자연수. 말 이해합니까? 돼요?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서 표현하기도 해요. 원소를 일일이 쓰기 힘드니까. 왜냐면 우리가 집합 어떤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모임에 있는 숫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개수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유한집합이지만요. 그 유한집합을 쓰는 것도 1부터 1000까지는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표시를 해준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조건으로 줘요. 왜? 문제에서 니네들 어렵게. 왜? 해석하라. 뭐 해석해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위에는 x 플러스 y 다. x는 뭐 자연수. x, y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x는 예를 들면 뭐 2의 배수, y는 3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는 무슨 모양? x 플러스 y라는 거. 이해갑니까? 그럼 2의 배수에 3의 배수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예요. 말 이해합니까? x 더하기 y가 원소라고. 그럼 어떻게 원소 써요? 뭐 2의 배수니까 5도 있겠죠? 2 더하기 3이니까. 2 더하기 6인 8이 있을 수도 있고요. 4의 3이니까 7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걸 맞춰서 표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말 이해했나? 조건제시법 이해가요? 했나? 어떠한 조건으로서 표현해 주는 거. 특혜 이해갔니?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뭐 책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벤 다이어. 오케이? 그램. 오케이? 됐나요?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표현이 쉬워요. 집합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동그라미 굳이 안 해도 돼. 뭐 네모로 해도 되고 니네들 마음대로 그려도 돼.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첫 번째 걸로 얘기한다면 1, 2, 3, 4, 5 됐나요? 얘도 첫 번째 걸로 얘기한다면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됐나? 얘도 1, 2, 3, 4, 5 여기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게 기본적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이 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뭐 만들 수 있는 모임입니다. 허투루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애매모호한 뭐 주명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왜? 너 안티도 있을 거고 너한테 주명이가 누구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은 안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나요? 집합 표현하는 거 이해가? 됐나? 그럼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을 때 A라는 집합 다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부분집합이요? 부분집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12의 약수
10이 너무 크다. 6을 합시다. 6의 역수 뭐 있지? 1, 2, 3, 6이죠. 왜? 이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 2와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써놓은 게 뭐? 6의 약수예요. 맞나? 6의 약수들은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어떤 숫자든 이 1이라는 건 다 약수를 갖고 있지 않나? 맞나요? 그럼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집합을 만들어요. 이 1, 2, 3, 4, 5로만 만들 수 있는 집합인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집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처럼? 말 이해나요?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집합. 우리가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중괄호만 쓰기도 해. 근데 보통 공집합은 요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요렇게 찍 그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게 공집합. 그럼 나는 만들 수 있는 건 또 뭐도 있을까요? 1만 들어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요걸로 만들 수 있는. 흑현 이해갔니? 오케이? 주몽 이해가? 그럼 2도 넣어도 되고 3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지? 4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5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됐나요? 그럼 쓰다 보면 총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주몽. 어? 말고? 쓰다 보면 아직 다 안 썼는데? 1, 2도 있을 거고요. 1, 3도 있을 거고요. 1, 4도 있을 거고요. 1, 5도 있을 거고요. 이거 다 써야 되나? 다 써줘야 돼?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몇 개? 아니에요? 몇 개? 몇 개? 어? 몇 개? 이게 니네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경우의 수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뒷파트에 경우의 수랑 연결이 또 되는 거라고. 뭐야? 뭐 쑥닥쑥닥 하지 말고. 뭐야? 뭐야? 배주에 뭐라 그랬어? 쟤? 되지 당연히. 많지. 쓰기에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2, 3, 2, 4 다 쓸게. 이 처음이니까 다 쓸게. 2, 5, 3, 4, 3, 5, 4, 5. 두 개짜리 끝났어요. 이제 세 개짜리. 1, 2, 3. 안 쓸래. 그러면은 잘 봐. 다 쓸까? 1, 2, 4. 아니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아. 지금 한 3분의 1 썼나? 어떻게 3분의 1인지 알죠? 총 몇 개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경우의 수 센다 그랬지, 내가. 중괄호 써요. 그러면은 나는 서로 다른 동전 5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다 넣을까 말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넣을지 말지 경우의 수를 세보는 거라고. 1 들어가 있는 거 몇 개일까요? 1 들어가는 거. 들어갈까 말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맞아요? 2도 두 가지 방법. 3도 두 가지 방법. 그럼 결국엔 2의 5승. 몇 개예요? 32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한 반 정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말 이해 갔나요? 주몽 이해 갔니? 들어갈지 말지를 이 주머니, 이 집합에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요걸 들어갈지 말지를 해주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세보는 거지. 이해합니까? 흑현이 이해 갔니? 돼요? 그럼 나 어떠한 집합을 만들어요? 얘들 집합이 이렇게 있다. 원소가 1, 2, 3, 6이래요. 나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몇 개일까? 16개. 왜? 2의 4승이니까요. 말 이해했어? 별로 안 어렵지. 다시 해볼까? 숫자를 좀 더 줄여서 1, 2로만 만들어보자.
부분집합 몇 개 만들어? 4개.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공집합이 있을 거고요. 1만 1개짜리는 1 아니면 2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4개 만들 수 있다고. 결국엔 보면은 1이 들어가 있는 거 2개. 말 이해가 돼요? 2가 1이 안 들어가 있는 거 2개. 말 이해갑니까?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됩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얘가 부분집합? 그럼 부분집합 지금 여기 몇 개라고요? 4개. 근데 요렇게만 얘기합시다. 뭘 얘기한 거야?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지? 맞나요? 우리가 이 전체로는 부분집합인데 요렇게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에이, 한글을 못 써. 됐나?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 거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야.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의 개수는 2의 제곱 빼기 1.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몇 개야? 31개. 2의 5제곱 마 1. 이해했나요? 이게 진부분집합. 진부. 오케이? 됐나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나? 부분집합이 뭔지는 알겠지? 어떻게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 집합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말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이해 갔나? 이해가? 자꾸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여기 단원 자체 얘기했잖아. 이해하는 단원자는 이해하는 파트라니까 다 이해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알겠습니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데 포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집합과 집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집합과 원소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집합, 모임 대 모임. 오케이? 예를 들면, 아이고, 왜 어디 갔어? 예를 들면, 중학생들 모여라 하면은, 니네들 다 모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서 천천중 모여라 하면은, 규린이랑 주몽이랑 배추랑, 그치? 이렇게 3명이 모여 있겠죠? 지금 여기 현재에서는? 이렇게 모임일 거야. 근데 이 모임이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중학생이라는 애들? 중학생은 니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어진아, 너도 중학생 맞지? 확실해? 오케이? 석현아, 그지? 중학생이지? 우쭈쭈, 아직 우쭈쭈, 그지? 이해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집합 안에 다른 집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더 쓸게요.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안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됐나?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해가?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을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써요. 둥구스름하게. 부등호가 아니에요. 둥구스름하게. 됐나? 컵처럼. C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 이해합니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에요.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컵 모양짜리 2개짜리로 얘기합니다. 됐나 여기까지? 그럼 난 집합 안에 원소가 있다고 써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원소가. 그럼 잘 봐요. 집합과 원소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A라는 원소가 집합이 이 A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3개짜리로 써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짜리 이렇게. 아까 여기다 짝대기 하나 더 걷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됐나? 오케이? 개똥같이, 그지? 왜 이렇게 쓰는지, 그지? 아무튼 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단, 여기가 무슨 모양? 원소라는 거. 세 개짜리는. 말 이해합니까? 됐나요? 두 개짜리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집합과 집합. 여기는요, 집합과 원소. 모양이. 이해합니까? 아시겠어요? 여기는 집합과 집합.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C라는 집합을 만들고서 이렇게 그렸어요. 됐나? 이렇게 그리면은 A는 C를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나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됩니까? 여기는 D랑 여기 E라고 쓴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은 D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함하지 않네요. 말 이해했어요? 됐나?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지 이해가? 세 개짜리랑 두 개짜리는 말 이해가? 두 개짜리는 집합과 집합. 세 개짜리는 집합 대 원소. 오케이? 요 포함 관계를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요 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입니다. 이해했나요? 오케이? 돼요? 지금 기본적인 걸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는 조금 한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뭐 별로 안 어렵잖아요.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모임이래잖아. 모임 만들면 되지. 그치? 우리 또 규리는 M이니까 막 모임 만들고 막 사람들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조용해요. ENTP 아니야? 왜요? 아니에요. 아니, 아이래. 자, 가봅시다. 문제. 자, 가보게 되면은, 자, 집합. 일단 잠깐 복습 겸 하면 다시. 집합이라는 거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모임.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됐나?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세 개짜리로 쓴다고. 여기 부분이 원소인 거. 집합이 원소를 포함해야지 이게 원소가 집합을 포함한다. 이런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말 이해갑니까? 집합이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소 나열하는 거.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 얘는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 얘는 그림 그리면 되는 거. 말 이해갔나? 아시겠죠?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것만 됐고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하면 어떻게? 이거는 너무 좀 애매하잖아. 집합이라고 하기엔. 작은 학생들은 누가 작은 학생들이야? 안 그래? 나한테는 다 큰데. 웃어? 야, 넌 얼마나 크다고. 너도 다 크지, 애들. 그지? 그렇다니까. 기준에 따라 틀린 거야. 난 되게 커. 키 작은 사람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말이 안 되지, 그치? 균이 되게 크잖아, 너.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은 모임에 못 들어가, 너는. 되게 크니까, 너는. 그치? 이렇게 돌려 깔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말이 안 되죠. 예쁜 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너무 애매하죠. 그치? 저기 일어나? 넌 들어갈 수 있지만. 그치?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 그죠? 배주는 못 들어가고요. 이쁘지 않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너는. 이쁜 게 아니라. 그지? 안 되고요. 우리 학교형 혈액형이 B형인 애들. 선생님 B형입니다. B형 남자. 또 있나 B형? 여기? 역시. 약간 은근 풍기는 게 약간 똘끼가 있었어. 자, 오케이.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오케이? 170에 가까운 거? 안 되지. 막 140짜리 애들도 막, 저 170에 가까워요. 막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 이해갑니까?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어떠한 숫자가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얘기하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 4, 5, 6, 7, 8, 9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예요.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3번, 5번이 되는 거지. 말 이해했나?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집합이 뭔지 자꾸 이해하세요.